붉은 화염이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지옥의 입구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그 순간 검은 연기 속에서 한 소방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김성호, 2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이었습니다. 성호의 품 안에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성호는 아이를 더욱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아이를 해치지 못할 것처럼 말이죠.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조각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하지만 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불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폭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붉은 화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오직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한 밤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날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밤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성호라는 한 소방관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습관처럼 소방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죠. 오전 9시, 성호가 소방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호가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수고하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성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일 때문에 힘든가 보네. 성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큰 화재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정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화재 건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가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장님은 계속 서류만 들여다보고 계셨고 다른 대원들도 마치 성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성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 일 때문에 다들 민감해져 있나 보구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성호가 어느 테이블에 앉으려 하면 그곳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에서도 두 번째 테이블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성호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참,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깊은가? 성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불편해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성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여전히 흐릿했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호가 말을 걸면 동료들은 마치 못 들은 척했고 그가 지나가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구나.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반응이 모두 자신의 뭔가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성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같은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성호에게는
여전히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소방서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남성은 조심스럽게 당직실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성호 소방관님과 관련해서 왔는데요. 당직 대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 성호 씨 말씀이시군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저희 아이가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성호는 복도 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성은 성호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셨나 봅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당직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성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25년간 한 번도 자신의 안전보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했던 분이었죠. 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까요? 내가 여기 있는데. 성호가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큰 화제였죠.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3층에 갇혀 있었는데 성호 소방관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네, 그랬습니다. 당직 대원의 목소리가 침통했습니다. 성호는 그 아이를 구하고 당직 대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이 되었는데요. 남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성호 아저씨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구해준 영웅 아저씨라고요. 그런 말을 듣니 성호도 기뻐할 겁니다. 당직 대원이 말했습니다. 성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구했다는 거였어요. 남성은 꽃을 당직 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꽃을 성호 소방관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직 대원이 꽃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성호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남성이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자신이 그 아이를 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남성이 다녀간 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였죠. 성호는 여전히 남성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를 구한 건가? 그날 밤 기억이 왜 이렇게 흐릿하지? 바로 그때 갑자기 화재 신고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출동, 출동. 6번지 상가 건물 화재. 아이가 갇혀 있다는 신고. 모든 대원 즉시 출동. 성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성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바쁘게 장비를 챙기고 있는데 아무도 성호에게 장비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제 장비는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성호는 당황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없이 갈 수 없었거든요. 결국 성호는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장비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성호가 문 앞에 서자 신기하게도 자신의 헬멧과 산소통, 방화복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말이죠. 이상해. 성호는 의아해하며 장비를 챙겼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네. 성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출동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에 오르자 대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탈 자리는 없어 보였죠. 실례합니다. 자리 좀. 성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죠. 결국 성우는 차량 맨 뒤편 좁은 공간에 억지로 앉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운전석에서 외쳤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또 아이가 갇혔다니. 혹시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한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성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 전 집 화재에서 아이를 구했다고 하는데 왜 또 다른 화재에 아이가 갇힌 걸까요?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거야. 다른 아이일 거야. 성우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죠. 3층에 5살 아이가 남아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팀은 진압, 2팀은 구조.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성우도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성우가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성우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자. 성우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이 상황, 이 느낌, 어디선가 경험해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불길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길이 성우를 감쌌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죠.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익힌 경험으로 건물 내부를 탐색했어요. 여기 있나요? 성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희미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층이네. 성우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원들과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오늘은 무전기가 조용했어요. 성우는 무전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쪽 김성우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우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죠. 이상하네.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전기가 고장난 걸까요? 그때 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에요. 성우는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빈 사무실만 있을 뿐이었죠. 이상해. 성우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또 다른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가 그쪽으로 가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한 달 전에도 봤는데. 성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 전? 한 달 전이 뭐? 성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뭘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한 달 전에 아저씨가 저를.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성우는 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본부, 이상한 일이. 하지만 무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무전기를 흔들어 봤습니다. 버튼도 여러 번 눌러봤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고장인가? 성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없이 혼자 화재 현장에 있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뭐지? 성우는 발을 구르며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성우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다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걸 몰라요. 성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특히 착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자신이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성우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성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저씨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성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안 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성우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불길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지만 정작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죠. 정신 차려, 김성호. 성우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조에만 집중하자. 하지만 주변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성우가 2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출입구 근처에서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성우가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성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성우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동료들은 성우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야, 여기 있다고. 성우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성우는 당황해서 동료 중 한 명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우의 손이 동료의 어깨를 그냥 통과해버린 거였습니다. 뭐야? 성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손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 동료를 만질 수 없는 걸까요? 성우는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다른 동료의 팔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손이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이게 대체 뭐야? 성우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성우는 벽에 붙은 출동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동한 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민수, 이강호, 정우진, 최영수. 성우는 명단을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히 자신도 출동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김성호는 어디 있지? 성우는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신의 이름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성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연기 속에서 어떤 형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지? 성우가 자세히 보니 소방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그 사람이 성우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우가 그 사람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잠시 후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소방복을 입고 있었죠. 누구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설마 이대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5년 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였거든요. 이대원? 정말 이대원인가? 성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그 형체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성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기 속에서 또 다른 동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수연 대원, 김민철 대원, 정태영 대원. 모두 예전에 화재 사고나 구조 작업 중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었습니다. 안녕, 성우야. 박수연 대원이 성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이 형?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오랜만이다, 성우야. 김민철 대원도 나타났습니다. 민철이도? 어떻게?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은 동료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정태영 대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대답 대신 슬픈 미소만 지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야, 성우야. 박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살아있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김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아. 동료들이 하나둘씩 성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성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성우야. 넌 한 달 전 그 아이를 구하고. 그만해. 성우가 귀를 막았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성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하나둘씩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기다려. 기다리라고. 성우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공허한 공기만 스쳤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말이죠.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성우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 다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너는 대체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성우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아저씨가 구해주신 아이예요. 한 달 전? 성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한 달 전, 큰 화재가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 기억이 흐릿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구하려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기억해 보세요.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성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구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의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무너져 내리는 천장, 아이를 감싸 안은 자신, 그리고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기억나시죠? 나는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 성우는 갑자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성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야 해. 성우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이곳에 붙잡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걸 성우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험난한 불길 속에서 계속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기 있나요? 성우가 사무실마다 문을 열어보며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정말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성우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맨 끝 사무실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5살 정도의 아이가 책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성우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구해줄게. 성우는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를 만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만질 수 없었는데 이 아이는 만질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아이가 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저씨가 여기 있으니까. 성우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익숙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알아요.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를 안다고? 네. 한 달 전에도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아이의 말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도? 네. 한 달 전에요.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요. 성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너였구나. 그런데 왜 또 여기 있는 거야? 오늘은 이모네 놀러 왔다가 갇혔어요. 아저씨가 저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뭐?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저씨가 저를 감싸 안으시면서 성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전 불타는 아파트, 품속의 아이,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천장. 아저씨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아저씨 덕분에.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살아있는 거야? 네, 살아있어요. 그럼 나는. 성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그랑. 성우의 발밑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낡은 소방 배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녹이 쓴 배지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성호. 이게 내 배지. 성우가 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배지였는데 왜 이렇게 낡아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배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우가 자신을 내려다보니 소방복도 낡아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소방복 곳곳에는 그을음과 찢어진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성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성우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성우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 전 불타는 아파트 3층.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던 순간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들려온 무너지는 소리.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아이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막았던 그 순간. 그리고 아, 성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거든요. 자신이 그날 밤 아이를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럼 나는 정말로.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 성우야.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했구나. 이제 그만 편히 쉬어도 돼. 성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죽은 동료들이 모두 나타나 있었습니다. 박수현, 김민철, 정태영.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들.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왜 동료들이 자신을 보지 못했는지, 왜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나는 정말로. 그래, 넌 이미 우리와 함께야. 박수연이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지. 김민철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일 말이야. 성우는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지. 성우는 이제야 평온해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성우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성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성우는 아이를 더욱 단단히 안았습니다. 천만에. 그게 내 일이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성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했죠. 성우는 아이를 안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성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성우를 보지 못했죠. 대신 그들은 혼자 걸어 나오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다. 여기 아이가 있어. 구조대원이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구조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가 성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성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 저 소방관 될래요? 아저씨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요. 아이의 말에 성우는 뭉클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 그리고 기억해. 진짜 용기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란다. 네. 아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말이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소방서를 찾아왔던 그 남성이었어요. 남성은 현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었죠. 성우는 남성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성우가 남성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 이제 됐나? 성우가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박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성우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야? 바로 떠나지 않고. 정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만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너는 죽는 순간에도
아이가 무사한지만 걱정했잖아. 김민철이 덧붙였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승에 머물게 된 거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거네. 그래.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동료들이 성우를 둘러쌌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화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불길은 이미 잦아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급차 안에는 자신이 2번에 걸쳐 목숨을 바쳐 구한 소중한 생명이 타고 있었죠. 내가 지켜낸 건 내 목숨이 아니라 성우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삶이었구나. 성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만족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 이제 가자. 동료들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도 한없이 평온해졌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은 성우와 동료들을 감싸며 저 멀리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동료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말이에요. 불길은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절망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고요함이었어요. 한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생명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사이렌은 새로운 희망을 싣고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라는 이름의 소방관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소중한 생명과 함께 말이죠. 몇 년 후 그 아이는 정말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며 살았죠. 아이의 가슴에는 항상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자신을 구하고 하늘로 간 그 소방관 아저씨의 따뜻한 품이 말이에요. 진짜 용기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란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내곤 했습니다. 김성호의 희생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빛 하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의 빛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숭고한 마음의 빛이었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공간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